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거래일,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와, 오늘은 정말 많은 소식이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그 한미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시장 반응은 왜 이렇게 좀 엇갈렸을까요? 오늘 시장의 속마음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내리고 또 코스닥은 오르고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그런 장세였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뉴스 이면에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좀 주목하고 또 우려했는지 그 복잡한 심리를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숫자로 한번 정리해보죠.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하락했어요. 3245.44포인트, 0.28% 내렸습니다. 꽤 오랜만에 내렸네요. 그렇죠. 장 초반에는 분명히 합의 소식 때문에 상승 출발했었잖아요. 네, 출발은 좋았죠. 근데 기관이 무려 7천억 원 넘게 순대도하면서 지수를 확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하고 개인은 같이 샀는데도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죠. 외국인은 벌써 7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개인은 7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관 매도 압력이 워낙 거셌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은 좀 달랐죠. 외국인하고 개인 매수세 덕분에 0.2% 오른 805.24로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올랐군요. 네, 외국인은 이틀 연속, 개인은 닷새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는데 다만 코스닥에서도 기관은 8거래일 연속 팔았다는 점, 이건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기관은 양시장에서 다 팔았네요. 그렇습니다. 환율은 달러 대비 4.9원 내린 1387.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재료, 역시 한미 무역 합의인데요.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양국 간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네, 10%포인트 인하하죠. 그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나 에너지 제품 구매도 포함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거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소식 같은데 시장은 왜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관세 인하 폭, 특히 자동차 관세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15%에 그쳤다는 거. 더 낮아지길 바랐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철강 관세는 아예 유지가 됐고요. 이 점이 일단 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역시 그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예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네, 우리 GDP 규모를 생각할 때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우려가 즉각 나왔고요. 이게 관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파월 연준 의장도 관세 영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준 것 같고요. 그렇군요. 호재와 악재가 정말 뒤섞인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그럼 본격적인 테마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2025년 7월 31일 마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검증되지 않은 분석 방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뜨거웠던 테마들 한번 살펴보죠. 뭐니 해도 조선주가 정말 빛났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정말 강했죠. 한미 합의 내용에 포함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 조성 소식, 이게 결정적인 호재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소식에 하나오션이 13% 넘게 급등했고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같은 다른 주요 조선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와, 13%면 엄청나네요. 마침 또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좋았다고요? 네, 타이밍이 좋았죠. 펀드 조성 기대감에다가 2분기 호실적까지 딱 맞물리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이걸 언급하면서 또 움직인 테마가 있었죠. 네, 바로 남북경협 테마입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하면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남북 관계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네네. 그러면서 JST나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좋은 사람들도 27%나 급등하는 등 정말 오랜만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와, JST나 상한가, 좋은 사람들 27% 정말 강했네요. 그 외에도 좀 움직인 테마들이 있었죠? 네, 그 한미 관세 인하 수혜 기대감에 화장품 테마, NFC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아, 화장품도요? 네,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 LNG 구매 합의 소식 때문에 LNG 관련주, 특히 NK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NK 상한가. 네, 또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 AI가 1,700억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호재가 있는 쪽은 확실히 반응을 했군요. 반응에 좀 약했던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15%로 확정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죠. 네. 기아가 7.34%, 현대차도 4.48%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상당했죠. 와, 기아 7% 넘게 빠졌군요. 네, 여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향 4680 배터리 공급이 무산됐다는 설까지 돌면서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8% 가까이 빠졌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2차 전지 대표주들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2차 전지도 어려웠군요. 네, 철강주 역시 관세 유지 소식에 동반 약세를 피하지 못했죠. 세아제강 같은 경우 8% 넘게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합의 내용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렸네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좀 있었죠. 네, 앞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남북경협주의 JST나 LNG 테마의 NK, 그리고 조선주들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네네, 조선주 강했죠. 네, 이런 종목들 외에도 AI용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 공급 승인 소식이 나온 아모텍. 아모텍이요? 네, 그리고 무수리튬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던 미래나노텍, 또 실적이 좋게 나온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에서 신고가가 나왔군요. 등락폭이 컸던 종목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상한가를 기록한 도목은 앞서 말씀드린 JST나 NK 외에 영화 좀비 딸 흥행 소식이 전해진 NEW가 있었습니다. 아, NEW도 상한가 같군요. 그럼 반대로 하락폭이 컸던 종목은요? 미트박스가 미국 소고기 추가 개방에 무산됐다는 소식에 28% 넘게 급락했고요. 와, 28%? 네, 캔버스N이라는 종목은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온 가운데 24%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은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7% 넘게 약세를 보였네요. 네, 개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정말 크게 나타났네요. 그 외에 다른 기업도 소식도 좀 있었죠. 네, 주요 공시 내용을 보면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영국에서 대규모 변압기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오, 해외 수주군요. 네, 그리고 대웅제약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부문 부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대신 분기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여전히 좀 아쉽네요.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은 어땠나요? 고객 예탁금은 소폭 줄었고요. 신용잔고는 코스피에서는 늘고 코스닥에서는 줄어드는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8,000계약 이상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상당하네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미 합의라는 정말 큰 변수가 등장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좀 신중해진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합의의 세부 내용과 영향에 대한 분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2주 뒤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 시즌이죠. 네,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 합의 관련해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좀 더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조선이나 남북경협 테마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보여지지만 자동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실적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이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관의 매도세가 언제쯤 진정될지,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이 수급적인 측면도 계속 확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당분간은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테마가 빠르게 순환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장세에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특히 그 한미 합의에 포함된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성이 되고 또 이게 실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나 실적 개선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진행 과정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발표된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든지 또 그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